초대교회 같이 모든 물질을 공유하고 우리가 새로운 진정한 공동체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자기 부인, 여기 사진이 보이죠? 자기 부인과 그리고 처제 한 사람만 남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한 가족, 자기 부인과 처제 세 명이서 브루도프라는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브루도프란 말은 독일 말로 형제들의 처소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의 처소다. A place of brotherhood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독일 베르린 근교에 이 자네츠라는 곳에 이 집을 세를 내서 여기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이 멤버들이고 이제 이들이 이 공동체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3명이지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들의 삶에 감동을 받고 함께 멤버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들이 처음에 이제 살았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든 물질을 공유하고 함께 모여 살고 진정한 사랑의 가족으로서 초대교회 같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을 구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또 굉장히 예술을 사랑했고 음악을 사랑했고 이 산 꼭대기 같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그 찬양과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브루도프라는 공동체를 살았을 때 그 당시에 바로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사탄의 화신으로서 정말 이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을 때 이 브루도프는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고 또 이 히틀러의 통치에 항거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비밀경찰 괴슈타포가 이들에게 침입해서 이들 다 체포하고 어떻게 했냐면 48시간 이내에 손으로 양손에 들 수 있는 보따리만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다 압수당했습니다. 근데 집과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독일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한 것이죠. 그 양손으로 들 수 있는 보따리만 들고 그들은 이 독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들을 받아주어서 그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의 삶인데 영국에서도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살았는데 여기서 2년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영국에서도 이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함께 합류하는 영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변호사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2년 동안 이 공동체가 오히려 더 영국에서 더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또 영국 정부에 의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독일의 스파이들이 아닌가. 그래서 의심을 받아서 2년 이후에 영국 정부에 의해서 또 영국을 떠나야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때 2차 대전 중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전 세계를 찾아보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들의 이민을 받아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남미의 파라과이라는 나라입니다. 파라과이 아시죠? 예, 축구 잘하는 나라지, 그죠? 그래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공동체 멤버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파라과이로 이렇게 2번이나 나라를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에 그것도
아무런 보장도 없는,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직장도 없는 그곳에 두 번씩이나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든 물질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진정으로 사랑을 하나 된 이 공동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바칠 귀한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또 파라과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밭 가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밭이 아니니까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소유했잖아요. 이들은 그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실천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까지 대서양을 건너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글에서 이렇게 나무를 켜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남미는 열대 지방이니까 이때 남미에 가서 약 3분의 1 멤버들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열대 풍토병으로.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 삶을 지켜낸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약국도 경영하고 병원도 운영하면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그리고 1950년대 후반이 됐을 때 약 1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들의 공동체 삶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알려져서 미국인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많이 방문해보고는 너무나 감명받고는 아니 왜 이런 공동체가 꼭 남미에만 있어야 되는가? 우리 미국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도 이런 공동체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이들이 미국 뉴욕 근처에 있는 시골에서 브로드업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미국에서 시작한 그 브로드업 공동체 건물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들은 이제 특히 생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목재 가구, 나무로 된 가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린이들의 장난감, 나무로 된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제주에서 팔아서 경제적인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는 보통 한 공동체 안에 한 200여 명이 함께 삽니다. 한 60가족 정도 되겠죠. 그리고 땅은 한 15,000평, 뭐 넓은 곳에 2만 평쯤 되고 거기에 안에 예배당이 있고 공동 식당이 있고 그리고 공동 숙소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안에 또 공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그 농토도 있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지금 15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미국에 한 7개, 영국에 2개, 독일에 하나, 그리고 호주에 2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5개 공동체가 있는데 한 공동체 200명씩 함께 살고 모든 물질을 다 공유합니다. 초대교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삶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이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한 모습이고, 이건 중학교 건물이고, 이제 이 건물이 바로
미국에서 남미에서 미국으로 옮겨서 함께 살았던 공동체 건물인데 이게 지금 브로도프 전체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역사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1995년도 2월 3일 날 방문했다가 나오죠. 제가 이 브로도프는 1989년도 영국에 있는 브로도프를 한국에서 최초로 제가 방문했는데 방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약 10만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여 가족이 또 살기도 하고 멤버가 되었는데 전 세계 약 15개 공동체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공동식당입니다. 이 공동식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이 공동식당이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예배실이 또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식사는 각 가정에서 하고 각 가정별로 하고 점심과 저녁은 200여 명이 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 밥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다 함께 모일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보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이게 공동 식사입니다. 이렇게 한 200여 명이 함께 한 가족 이 식탁에 가족별로 앉습니다. 가족별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는 약 찬송가를 2곡 정도 부릅니다. 2곡 부르는데 이제 아카펠라로 그러니까 무반주 합창으로 부르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부로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지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합창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한 15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또 아마추어 합창단을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 지휘도 하고 그래서 지금 늘 그 진정한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늘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브로도포의 찬양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봉의 찬양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이미 한 마음과 하나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하나됨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뭐 중창단, 뭐 찬양단들은 어떻게 보면 찬양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였지만 이들은 평생을 함께 사니까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영성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점심과 저녁을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 식당 벽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동심의 세계죠. 우리는 성령 충만만 할 것이 아니라 동심 충만도 해야 된다. 그런 제 말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나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린 그림인데 아주 아이들이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겨울 풍경 아름답죠? 네. 이게 이제 독일에서 그들이 살았던 공동체인데 렌 브루도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나치에 압수당했던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옛날 공동체를 그리워해서 이렇게 수채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점심 식사하기 전에 테이블 세팅한 모습이죠. 이렇게 다 식사 준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할 때는 그 외부 손님이 오면 이제 소개를 합니다. 나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는 다 침묵으로 식사합니다. 대신에 식사하는 동안 시편 말씀을 이렇게 낭송하거나 또 어떤 간증을 하거나 또 공동체의 역사적인 중요한 그런 사건들도 들려주면서 귀로 들으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또 야외 식사를 합니다. 밖에서 야외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잠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하기 전에 10분 동안 침묵을 하는데 그 침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경험했는가. 그 삶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침묵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좋을 때 야외에서 이제 점심하는데 이렇게 함께 이제 애찬을 나누죠. 그리고 식사 준비는 이제 자매인들이 다 하지만 설거지는 다 이제 남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인들이 우리 형제들한테 설거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이제 안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주 잘 모여요.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할 때 이 오케스트라가 찬양하고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이 메시아 전곡을 이 멤버 전체가 다 연주합니다. 그때 이 40명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데 참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아 공연할 때 그 공연을 듣는 청중은 없죠. 자기들이 청중이면서 동시에 또 연주자가 되는 것이죠. 참 메시아 전곡을 연주한다니까 대단한 실력이죠. 예. 예, 이제 아까 그 그림보다 더 많은 사람 모여서 이제 식사 전 모습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교회의 희망이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삶에서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여기는 이제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숙식과 자녀 교육과 건강과 모든 것을 공동체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예배 드린 모습인데 이제 날씨가 좋을 땐 야외에서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예배가 단순해요.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물론 헌금 순서도 없어요. 이들은 뭐 이미 한 공동체 사니까 또 공장에서 일할 때 월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에 헌신했기 때문에 헌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미 다 헌금이니까 이들의 예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 삶이 다 예배의 삶이에요. 공동 식사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노동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일주일 전체 삶이 예배니까 주일 예배가 요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가 주중 예배로 이렇게 확장되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이들은 이미 한 주 내내 삶이 예배의 삶이니까 그들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일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그때 예배의 연장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는가? 이렇게 목재 제품을 만들어서 나무로 된 가구나 또 어린이들의 장난감 이런 것도 교보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서 경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5개 공동체인데 3분의 1은 약 7개 공동체는 원목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또 7개 정도 공동체는 그걸 제작하고 나머지 7 공동체는 그것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이런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이런 그 가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나 또 장애자용 기구 장애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교보제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제 이 공동체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할 때는 반드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반나절 일을 하고 반나절 회의를 한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용 침대도 만들고 이런 나무 목각 제품들을 만들죠. 또 이제 휠체어도 만들고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주력 제품이 뭐냐면 바로 장애자용 기구입니다. 이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운영할까 회의를 했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품이 바로 장애자용 기구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싼 값에 가장 고품질의 자용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자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월급이 없고 그러니까 뭐 노동쟁이도 물론 없고 오전 오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면 이제 끝나는데 만약에 전 세계 주문이 계속 더 밀려오면 저녁에도 그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합니다. 이런 이제 기구들을 만들죠. 이건 저녁에 일하는 모습입니다. 저녁에도 일거리가 많이 밀리니까 자매님들도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렇다고 뭐 초과 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기쁨으로 장애자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고 있죠. 자, 이 공동체는 또 어린아이의 천국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뭐 우리 학원이나 뭐 보충 수업이나 이런 데 눌리지 않고 아이들이 즐겁게 기쁘게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공동체 전체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또 부모들의 지혜를 전수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죠. 이것은 이제 전 세계 그 공동체 제품들을 장애장 기구들을 전 세계로 판매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이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이들이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 어른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아이들이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노동하면서 어른들의 일하는 모습들을 배우고 협조하고 또 섬기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도프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사실 모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덕목과 기술들을 다 익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학교니까요. 전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죠. 이것도 역시 다른 유치원이고 이건 어린이날의 모습이고 이제 학교 도서관 이제 초등학교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지금 지도에서 한국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들은 농업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하는 것도 배우고 그냥 지식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활에 걸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노동으로서 배우고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함께 이제 반일도 하고 이제 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영국의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변호사인데 브루도프가 독일에서 영국 갔을 때 이들의 삶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자신도 변호사의 모든 직위를 던지고 포기하고 공동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파라과이로 이민 갈 때 같이 또 간 거예요. 이분이, 이 부부가. 파라과이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제가 아침 식사를 같이 이분들과 하면서 그 영국에서 파라과이로 가서 살았던,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 일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바나라고 하는 변호사 할아버지인데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오전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모든 노동이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뭐 식사가 끝나면 주로 다 핸드폰 보면서 오늘 뭐 카톡도 보고 뭐 다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휴식도 하지만, 이 공동체는 이 핸드폰이 없습니다. 핸드폰이나 뭐 개인 컴퓨터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각 가정별로 저녁이 되면 이렇게 가족 찬양이 집집마다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합창하는, 그 집집마다 이렇게 저녁에 같이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두 집이 세 집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대화하고, 저녁에는 완전한 휴식입니다. 전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들은 이 공동체 전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뭐 교회란 건물, 목사, 장로, 집사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전 삶의 모든 공동체가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치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러나 또한 개별 가정의 가치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개별 가정도 잘 보호되면서 동시에 그들이 전체가 공동체 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xtended family household라고 하는데, 한 가정 안에서도 그들이 개인 가정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또 전체가 한 가족이, 그래서 이게 전체 멤버들이 한 5천 명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5천 명 이름을 다 서로가 외우고 있어요. 다 삼촌이고 누나고 형님이고 이모고 고모고, 진정한 가족됨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대화 문화가 발달되는데, 절대로 큰 소리로 아주 시끄럽게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15데시벨로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한 7데시벨 정도 이렇게 도란도란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이 각 가정마다 제가 여기 보면 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작은 액자가 있는데, 이 액자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율이 적혀 있습니다. 그 규율이 뭐냐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규율, 그것은 뭐냐면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험담하지 말라. 만약에 어떤 지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할 때 등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직접 가서, 기분이 약간 나쁠지라도 직접 그 형제에게 가서, 자매에 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쁠지라도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권면을 할 때는 그 진정성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솔직히 말하시오. 그러나 사랑으로 말하시오. 그래서 straight talking in love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직접 말하기. 그래서 사랑으로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말하시오. 그게 이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이 공동체의 중요한 규칙으로 이렇게 각 가정마다 액자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화할 때는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대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면 이제 이렇게 전체 아이들과 각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요. 보통 한 7, 8명씩.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인구 감소 시대에 정말로 이 참 귀감이 되고 있겠죠. 노부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호사 부부.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의 천국만 아니라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섬기고 끔찍히 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또 이분들이 연세가 많지만은 또 여전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래서 열환부터 무덤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이 부모와 함께 같이 늘 함께 있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늘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들은 공동주택, 이런 공동 아파트처럼 이런 공동주택에서 각 가정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중년들은 이렇게 또 중년들끼리 대화하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안경 쓰신 이분은 그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인데 목회를 그만두고 이 공동체에 와서 여기서 몫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난 목회자보다도 몫으로 일하면서 공동체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사는 그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또 그것도 하나 일종의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영국 브루도프 공동체 대표인데 왜 이렇게 사는가 제가 물으니까 현대 교회는 너무나 말로만 공동체를 부르짖는데,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즉 선교의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브루도프는 이 삶 자체가 또 선교예요. 1980년대 당시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그때 유럽 여행을 했던, 한국에서 영국 여행했던, 배낭 여행했던 여대생 2명이 이 브루도프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이들의 삶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돈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입신 출세만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이들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애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두 여학생이 이들 불신자였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장거리 전화해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그 두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책을 영국으로 보내주세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 삶을 살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가 된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 사람들을 사랑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몸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심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즉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이는 구심적 선교의 삶을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삶 자체가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천국이죠. 또 일과 마침 이렇게 접시 돌리기, 접시 던지기, 예. 이렇게 원반 던지기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놀고, 이건 축구하는 모습이고, 예. 이제 이 공동체 전체 모습이고, 저도 보트를 타다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물에 빠지는 모습이고, 남학생들 축구하고, 또 이들은 그 인근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남미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도시 공동체도 그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세계 대도시에 또 학교 캠퍼스 근처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집사람 모습입니다. 1995년도에 방문했을 때 모습이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한국인으로 최초로 이 브로도프를 방문하고 91년도에 빛과 소금의 브로도프를 제가 소개를 했더니만,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 탐방해서 1년 반 동안 브로도프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 기사를 보고 지금까지 한 10만 명이 이 공동체를 한국인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인이 가장 많이 방문했고, 두 번째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했고, 그래서 이제 한 20여 가족이 지금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있는 브로드업 공동체 멤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푸른색 입은 이 자매님이 바로 제가 광명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집에서 같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던 분이고, 오른쪽에 계시는 이분도 역시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회하다가 공동체 들어와서 멤버가 됐고 사모님입니다. 예, 이 공동체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브루도프라는 공동체를 이제 여러분이 다 보셨는데, 이게 잘 보셨습니까?